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5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두 기간을 사는 두 기간이니까 현재 소비, 미래 소비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개인의 기간 간 선택 모형을 이용해서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기는 일을 하는 기간으로 소득이 발생하고요. 2기에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1기만 소득이 있고 2기엔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기에 발생한 소득 가지고 일정 부분을 소비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2기에 나이 들었을 땐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 돈 벌어놓은 거 저축한 거 가지고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관심 대상이 되는 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A점이라 할게요. 1기의 소득을 벌고요. 2기엔 아예 소득을 벌지 못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2기엔 그러면 아예 버는 게 없으니까 소비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죠. 여기 어느 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기의 소비를 이만큼 하게 되는 겁니다. 1기의 소비를 요만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내가 1기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소비를 100만 원만큼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을 얼마나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저축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라고 쓸게요. 지금 100만 원 저축하게 되면 요거 미래에 소비하는 거는 소비가 얼마가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저축했지? 요 기울기가 이자율입니다. 1 플러스 R. 그래서 여기는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만큼을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얘가 바로 2기의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요 정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가 만약에 여기가 되었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금을 때릴 때 저축에 미치는 영향 할 때 저축에 세금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S를 이만큼 저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를 가하게 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원래 R에서 세금을 떼요. R-T의 R이 되고, 자,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잖아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쓸게요. 1 플러스 R인데 대괄호로 씁시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얘는 1-T의 R. 이거 식이 좀 복잡하면 그냥 이 그래프만 봐주세요. 수식이 살짝 나와 있긴 하지만 약간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우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요거 보시면 R 대신 1-TR 이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T의 R 이렇게 예산선이 바뀌게 됩니다.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내가 버는 소득을 저축을 아예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도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비를 다 200만 원 다 하는 사람이면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 소비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죠. 여기에 저축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만약에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있고요. 초기 부전점이 여기 A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냐면 색깔을 같이 맞춰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똑같이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있으면 요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차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축자를 상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축자인 경우, 차입자인 경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저축의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저축자가 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고요.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1번. 어떤 개인이 이기의 소비 수준을 과세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러면 과세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러면 여기 원래 B가 선택점이잖아요. 그러면 B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선이 바뀌었으니까 이기 소비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C점이라 할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자 소득세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그치 B점에서 현재 소비가 이만큼인데 이기 소비는 유지하려고 그러면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현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저축을 이만큼 더 저축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저축이 이만큼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당연하고 쉬운데 아니시면은 좀 약간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살짝 그림 요거까지는 좀 봐주세요. 2번 이자 소득에 T의 과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면 T가 들어가 있는 거죠. 빠져 있는데 자 저축의 수익률은 요거 다 맞죠. 내가 받는 이자 수익률이 10%면 거기서 이만큼 이자율이 20%다 그러면 0.8을 곱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이자 소득과세는 일기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인다? 아니 여러분 여기다 이자 소득을 과세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변했으니까 예산선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이렇게 좀 보세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걸 그냥 암기 안 하려고 우리가 사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지게 돼요. 그럼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이라고 보세요. 저축은 감소하고요. 미래 소비는 이렇게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미래 소비는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소득효과 한번 봅니다. 소득효과는 예산선의 실제 소득 영역을 보는 건데 어떻게 돼요? 이거 예산 집합이 작아졌잖아.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소문자 M이라 쓸게요. 실제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그 현재 소비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는 줄고 그러면 저축은 증가하고요. 미래 소비도 줄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현재 소비는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충돌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자 생각하면 내가 저축할 때 이자를 내야 돼. 저축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되겠지. 저축 감소, 소득 효과가 약간 삐딱선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에 초점 맞추시고 현재 소비, 미래 소비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됐어요. 3번에 보시면 일기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인다? 아니요. 지금 두 개가 충돌되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해 가시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그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달라지고요. 자,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저축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일기의 소비자 가격. 요거 예산선 기울기가 바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인데 예산선 기울기죠.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5번. 이자 소득세율 인상과 이자율의 인하는 이론적으로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이자 소득세를 올리거나 이자율이 이자 소득세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10%인데 20%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렇죠? 효과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